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023년 제5회 인강드림 부동산 공부 모의고사 해설 강의 드리겠습니다. 네, 시험은 잘 보셨나요? 네, 다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모의고사니까 좀 어렵게 출제를 약간 좀 난이도를 높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시험은, 네, 본인 시험은 모의고사보다 조금 난이도가 낮을 거니까 너무 낮은 점수에 실망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1번. 자, 국토교육법상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 광역계획권은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네. 자, 1번은 맞게 됩니다. 2번.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하는 국토교통장관 또는 도지사이다. 맞죠?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친 경우에는 국토교통장을 지정하고, 광역계획권이 도 관할구에 속하면은, 네, 관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자, 공청회를 개최하려면은 그 공청회 개최 목적 등을 일간신문과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적인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청회 개최를 공고해야 됩니다. 정확한데요. 네. 4번.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그렇죠, 상위 계획인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 5번. 도지사는 지방부서가 협의를 거쳐 요청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부서의 요청으로 도지사가 단독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부장의 승인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네,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2번이죠. 자, 국토교육법상 도시공계획시설 분류죠. 자, 이 기반시설 분류, 도시공계획시설 분류는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옳은 것을 찾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그죠? 도로부터, 네,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까지는 교통시설 분류되고 1번이 정답이고요. 여러분, 공원, 광장, 지 그렇게 웃잖아요. 공원, 광장, 지 뭐죠? 공간시설입니다. 공간시설이죠. 공간시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저수지, 방방, 하천, 유수지, 하유, 저수지, 방방, 하유, 그렇게 웃었죠. 뭐죠? 방제시설이죠. 재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방제시설입니다. 방제시설. 그리고 장사시설하고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기반시설 중에서 죽음에 관련된 시설은 보건위생시설이죠. 보건위생시설 분류됩니다. 그리고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 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하수, 폐, 빗물. 기억납니까? 뭐죠? 환경기초시설이죠. 환경기초시설로 분류됩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고요. 해설지 보고 다시 한 번 더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생각보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번. 국토교육법상 용도지구별로 그 지정 목적이 옳은 걸 찾아야 됩니다. 용도지구별 지정 목적이 옳은 걸 찾아라. 1번. 이거 많이 했죠.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주변의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뭐죠? 특화 경관지구죠. 특화 경관지구의 지정 목적. 제가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하고 특화 경관지구 지정 목적은 항상 묶어서 비교 암기를 하십시오 라고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등 주변지구에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해서 재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뭐죠? 자연 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가 틀렸잖아요. 녹간 농장에서 지락 정비를 목적으로 합니다. 뭐죠? 자연 지락지구, 집단 지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지락 정비를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휴양기능 외에, 그죠? 자, 이렇게 쭉 나열된 도시기능 이외에, 그 외에 특별히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개발 정비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뭐죠? 특정 개발 진흥지구에서 4번이 정답이 되죠. 쾌적한 환경 조성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건축물 도표의 최고 한도 규제를 목적으로 하면 뭐죠? 고도지구입니다. 고도지구의 지정 목적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옳은 것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뭐 좀 문제 지문이 길지만 그렇게 그죠? 그렇게 난이도가 높다고는 아직까지 볼 수, 대체로 이제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그렇게 턱없이 높진 않죠. 다음 4번. 국토교육법상 지구단위 구획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지구단위 구획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출제가 자주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도시지역의 개발 진수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를 지구단위 구획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단위로 해당 지역에 적용될 용적률 얼마죠? 120%. 용적률 120% 이하 범위에서 용적률이 완화 적용됩니다. 2번. 지구단위 구획구의 지정 목적이 한옥마을 보존을 목적으로 하거나 차 없는 거리 조성을 목적으로 하면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 기준을 몇 프로? 100% 완화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하기 때문에 주차장법상 주차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 개발 지정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개발 지정지구를 지구단위 구획구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단위 구역으로 제한된 건축물 높이 120% 이내에서 높이 제한이 완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옳은 거니까 3번이 정답이죠.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구역에서는 해당 용도 지역과 개발 지정지구 지정될 건폐율은 얼마죠? 150, 용적률은 200, 용적률은 200% 이내에서 완화 적용이 가능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위치가 바뀌었죠. 네. 계획관리지역 안의 개발 지정지에 지정된 지구단위 구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 1주택 건설이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잖아. 여러분, 도시적 밖에 개발 지정지에 지정된 지구단위 구역에서는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와 1주택 건설이 허용되지 않아요. 단, 그 개발 지정지가 어디에 위치하죠? 계획관리지역 안에 위치하는 개발 지정지구는 제외니까 계획관리지역 안에 개발 지정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 구역에서는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와 1주택 건설이 허용된다라고 해야 되죠. 이 부분도 기출 문제에서 출제가 반영되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다음 5번을 볼까요? 5번 문제 봅시다.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야 됩니다. 옳은 것.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을 수립해야 된다. 여러분, 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도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잖아요. 즉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시당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그렇죠. 누구에게 승인 받죠? 도지사,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죠. 도지사 승인을 받습니다. 지방의회 승인이 아니죠. 시당 또는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거나 수립된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는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잖아요. 틀렸고.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반영해야죠. 틀렸고. 4번.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 특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한 기초조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토지 특성평가를 아니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죠. 네. 5번. 도지사는 시당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관경쟁위원회와 협의했다면 지방도시군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승인할 수 있다. 틀렸죠? 도지사가 시당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는 변경을 승인할 때는 미리 관경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고 그리고 지방도시군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 및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야 되죠. 협의했다고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틀렸잖아요.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네. 그 다음에 꼭 문제 보겠습니다. 국토교육법상 공동구와 광역시설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동구는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 관리하는 거 누가 관리하죠? 제가 매뉴얼 뚜껑 위를 지날 때마다 외우라 그랬죠.
군청이 관리한다. 그래서 시청 군직이니까 관리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지역은 군수, 그렇게 되는 거죠.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다.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설치비용이잖아요.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이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공동구 점용 예정자, 예를 들면은 뭐 전기, 통신, 가스, 난방 등 공급자잖아. 공동구 점용 예정자하고 해당 사업 시행자가 부담을 합니다. 옳은 것은 네, 정답은 2번이에요.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전선로나 가스관, 하수도관은 그 공동구에 수용해야 한다. 틀렸죠? 전선로는 의무 수용 대상인데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은 폭발 가능성 때문에 전기선하고 가스관을 함께 묻으면 가스가 누출되면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면 지하 폭발 참사가 일어날 수 있잖아. 그래서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은 의무 수용 대상이 아니고 공동구 협의회 심의,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임의적 수용 대상이죠. 틀렸습니다. 수용해야 한다. 틀렸죠?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은 임의적 수용 대상이니까. 그 다음에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 중요한데,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 설치 관리에 따른다가 아니고 뭐죠? 도시군 계획시설이죠.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및 관리에 따른다.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이런 거 낯설면은 공부량이 부족한 거예요. 자, 국가교육을 설치하는 광역시설. 지금 인천국제공항이나 고속도로 예를 들잖아. 국가교육을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국토교통장관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당 광역시설 설치를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죠, 법인. 법인이 이를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예를 들면 인천국제공항과 같은 광역시설은 인천국제공항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즉 인천국제공항 관리공사, 인천공항관리공사가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7번 문제 볼까요? 7번 문제입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실 부지 지방의회 보고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다 했던 거잖아요. 그죠?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군 계획실 중에서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 계획실 또는 그 결정고시로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실에 대해서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될 대상 맞습니까? 네. 도시군 계획시설 중에서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 계획시설 또는 그 결정고시로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군 계획시설, 이 두 개가 지방의회 보고 대상이잖아. 이번 지방의회는 위 1번의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며칠이죠? 90일 내에 해제,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근거 서면을 해당 자치단체장에 보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공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공고를 받고 몇 년? 1년 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을 해야 돼. 그런데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해제 근거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 내에 소명이 되죠? 그렇죠. 6개월. 해제 근거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니까 4번이 정답이 되네요. 5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보관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중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지방의회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재보고. 재보고는 2년마다. 한번 지방의회에 보고한 그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이 해제 결정이 안 되면 2년마다 재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이걸 쭉 그대로 연결하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출제가 가끔 이루어지는 영역이에요. 과거에는 이 정도 깊게 안 나왔거든요. 지금은 충분히 출제가 되고 있는 범위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8번이에요. 8번. 국토교육법상 기반시설 부담국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이런 것은 1번이지 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은 설치가 필요하잖아. 도로는 설치가 필요한 시설인데 인근의 감성도로부터 기반시설 부담국의 지휘도로를
제외가 아니고 포함합니다. 진입도로도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포함된다. 제외 틀렸잖아. 학교는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인데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포함입니까? 대학은 제외입니까? 제외. 수도, 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 부담구니까 연결 수도를 포함합니다. 5번도 마찬가지야. 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 부담구니까 연결하는 연결 하수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대학은 제외, 나머지는 전부 포함이야. 진입도로 포함, 연결수도 포함, 하수도 포함 이렇게 된다고. 문제 괜찮죠? 여기까지는 그렇게 뭐 턱없이 배우지 않거나 뭐 이렇게 난이도 높은 문제는 많지 않죠, 솔직히. 그죠? 다음. 9번. 국토교육법상 장기 미집행 도시군 기술구리 매수 청구 그리고 도시군 기술 채권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군 기술 결정으로서도 10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와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기타 청약물도 매수 청구 대상에 포함되는 건 중요한데 실지 계획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지목이 되어도 실지 계획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되면 매수 청구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매수무죄가 국가 또는 자치단체임이 틀렸구나. 매수무죄가 누구일 때?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하나여 도시군 기술 채권이 발행될 수 있잖아. 3번이 정답이에요. 채권의 이율은 도시군 기술 채권의 이율은 외워야 되잖아. 1년 만기 정기 임금의 평균 이상으로 구체적인 이율을 조조를 정하잖아. 5번. 도시군 기술 채권 발행 절차. 채권 발행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죠. 네. 매수 가격과 매수 절차 등에 준용되는 법은 공치법. 도시군 교육시설 채권 발행 절차에 준용되는 법은 지방재정법. 그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다음 10번. 국토교육법상 개발인 허가 절차, 개발인 허가 절차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발인 허가 대상 토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용도지역에 대한 개발인 허가 규모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참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2번. 개발인 허가 제한기간을 연장할 때는 제한기간 연장은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 큰 특징이죠. 그렇죠. 개발인 허가 제한기간을 연장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를 제한해야 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 사유가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제한 기간을 해제해야 돼. 개발허가 제한을 해제해야 된다고. 4번.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민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행보증금 예치 금액은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경관 적용이 필요한 비용 등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천공사비 20% 이내가 되도록 한다. 5번이 정답이죠. 너무 쉬운 것 같아, 그죠? 네.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11번. 국토교육법상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주택은 전부 0.7, 교육연구시설, 노후자시설 0.7, 의료시설만 0.9. 그래서 정답은 3번. 12번. 국토교육법상 공공시설 기속입니다. 공공시설 기속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 했잖아요. 할 말 별로 없으시겠는데 다 했는데. 개발허가를 받은 자 행정청이야. 행정청. 개발허가 받은 행정청인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했을 때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허가받은 자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전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의 무상기속이잖아요. 새로운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의 무상기속이야. 그 다음에 개발허가 받은 자가 행정청일 때 종전의 공공시설은 그 개발허가 받은 자 행정청이면 개발허가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기속됩니다. 정확한데 개발허가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니어도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새로운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의 무상기속이잖아. 근데 개발허가로 용도 표시되는 종전의 공공시설은 개발허가 받은 자 외의 자가 아니고요. 개발허가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경쟁에 있어서 양도하는 게 아니고 개발허가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설치 비용 범위 안에서만 무상 양도가 가능하죠. 정답이 4번. 연습 많이 한 거잖아. 그죠?
기출문제에서도 했죠. 그동안에 문제집에서도 다 했죠. 수업할 때도 많이 강조드린 부분이죠. 다 틀리면 안 돼, 이런 부분은. 아셨죠? 네. 그리고 이렇게 공공시설 기속에 한번 문제가 나왔다면은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이제 틀리면 안 되죠. 그래, 이번까지는 봐드릴 수 있어. 동행에서는 안 봐드릴 거예요. 아셨죠? 네. 자, 13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이 허용되는 대상은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거 어떻게 보죠? 기수세단,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 수용과 사용의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 세입자 주거 및 생활안전대책,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서 기수세단. 기수는 출퇴근할 때 세단을 탄다. 그렇게 오잖아. 아닌 것은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지요. 다음 14번. 14번. 자, 행정처부, 도시개발법 사업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구인가 취소되면 그 시행자는 변경할 수 있다. 변경 사유 맞습니까? 아니,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시행자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번이 정답이네. 2번.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만 사업시행으로 지정돼서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주자 누구죠? 국가철도공단법. 국가철도공단법상 국가철도공단은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할 경우만 사업 시행자 될 수 있잖아. 2번이 정답이잖아. 3번.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수용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전부를 뭐죠?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토지소유자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조합의 임원, 조합은 또는 조합은 외의자 중에서 틀렸잖아요. 조합의 임원은 어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한다. 그래서 조합은 외의자는 임원이 될 수 없죠. 그리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총회에서 선임하는 건 맞습니다. 5번.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둘 수 있다. 도시개발법상 대의원회는 임의기구잖아. 그죠? 정비법은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도시개발법은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그렇게 되어 되죠. 14번까지 뭐 진짜 제가 여러분에게 미안해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솔직히 없었어요. 그죠? 15번.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입니다.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실시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되죠? 개발계획. 개발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되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서 개발계획 수립기준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실시계획 수립기준은 뭐죠? 개발계획. 그리고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게 되죠. 그리고 사업시행 면적 100분의 10부분에서 면적 감소, 사업비 100분의 10부분에서 사업비 증감 변경은 경미하니까 변경 인가받지 아니한다. 정확하잖아.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에서 도시군관리로 결정이 될 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종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하기 전에 이거 말이죠. 실시계획 인가 전 도시군관리로 결정된 사항이 실시계획 고시 내용에 저촉될 경우에는 실시계획이 고시된 내용대로 변경 등으로 봅니다.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의 다음날 폐지된 거로 보는 게 아니고 실시계획이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 등으로 간주가 되죠. 이때 연습도 했던 건데 틀린 것은 5번.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실시계획이 고시된 내용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죠. 16번. 도시개발법상 운행지 공급과 순수금 수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운행지 공급 가격은 개발계획에 반영된 감정가격으로 한다. 틀렸죠. 운행지 공급 가격은 감정가격 플러스 공사비용 금액 기준으로 사업 시행자하고 운행지 개발자가 협의 결정. 이거 하셔야 되는데 해설지 보고 외우세요. 이거 이런 거 지금 이제 놓치면 안 돼. 지금은
생산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에게 운행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고요. 2번이 정답이죠. 그죠? 그리고 학교나 공장 용지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민간 개발자니까 민간 개발자를 운행지 개발자로 선정할 때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뭐죠? 경쟁 입찰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행자가 선수를 받을 때 요건이 있잖아. 공공시행자가 선수를 받으려면 개발기술이 고시오 사업시행 토지면적 100분의 10, 사업시행 토지면적 100분의 10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고 민간시행자가 선수를 받을 때는 도시개발사 공사 진척률, 도시개발사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10 이상 진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17번. 도시개발법상 환지 예정지 처분, 환지 예정지 처분에 따르는 임차권자 등의 보호에 관한 설명입니다. 임차권자 보호.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중전의 임대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면 당사자는 계약 조건도 불구하고 임대료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제목만 외워도 돼.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할 수 있어. 그때 임대료 등의 증감 조건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부터 며칠? 60일이 지나면 못해. 60일 이내에 해야 돼. 그 다음에 환지 예정지 처분으로 지역권 또는 임차권 등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당사자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면 그로 인한 손실보상을 종전 토지 소유자가 청구하는 게 손실보상은 누구에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그 다음에 손실보상한 자는 그로 인해서 이익을 얻은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네,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손실보상을 종전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사업시행자,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네. 18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채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채권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채권은 뭐 외워야죠. 1번. 도시개발 사업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고 도시공개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도시개발 채권의 발행 목적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도시공개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입니다.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공개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합니다. 소멸시효는 상한 1부터 기사다. 원금은 5년, 이자니까 2년. 국토교법상 개발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토지 분할이 아니고 국토교법상 개발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 그죠?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매입 의무가 있죠. 토지 분할 허가 받은 자가 틀렸죠? 네. 4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모두 이를 발행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채권을 모두 발행하는 게 누가 발행합니까? 시도지사가 발행자가 됩니다. 5번.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때는 채권 발행 초에 누구에게 승인받죠? 그렇죠.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잖아. 토지상환 채권은 지정권자의 승인, 도시개발 채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주택법상 주택상환사채는 또 대답 못하죠. 주택법상 주택상환사채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그렇게 됩니다. 토지상환 채권은 지정권자의 승인, 도시개발 채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주택상환사채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그렇게 되죠. 네. 19번. 도시개발법상 도시및 주거환경법상 용어 정의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라. 19번입니다. 용어 정의. 옳은 것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 건축 소유자, 지상권자. 정답은 1번. 정비 기반시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유자 시설은 그죠? 주민 공동이용시설이잖아. 우리 정비법에서는 정비 기반 시설하고 공동이용 시설은 꼭 종류 구분해 자주 나옵니다. 정비 기반 시설 종류하고 주민 공동이용 시설하고 꼭 구분해 있어야 돼요.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 양호한데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못 틀렸잖아요. 이거 어디가 틀린지 지금 생각이 안 나신 분은 손 들고 수업 들으셔야 되겠는데. 재건축이 뭐죠? 정비 기반 시설 양호한데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아시겠죠? 노후 불량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밀집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해야 재건축이야. 공동주택 밀집 지역이라고. 그 다음에 4번.
준공의 기준으로 40년이 지나 40년. 40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보수 보강 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노후불량 준비잖아. 5번. 토지주택공사 등은 한국토지공사와 그리고 지방공기법 설립 때, 지방공기법상 지방공사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이 정답이었죠. 20번입니다. 2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에 관한 규정으로 A, B, C의 순서로 오른 것은, 여러분, 정비 기본계획 말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이 기본계획 위에 있거든. 그래서 누가 수립합니까? 국토부 장관, 중앙정부가 수립합니다. 일단 1, 2, 3번이에요. 국토부 장관은 도시와 중환경 개선을 위해서 몇 년마다? 10년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정비 기본 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합니다. 그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죠. 네, 10년. 국토부 장관 10년. 그럼 1번하고 2번인데 도시와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정비 계획이 아니고 도시와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중앙정부 국토부 장관이 수립했으니까 재정 지원 계획이 들어가야 되겠죠. 정답은 2번이에요. 네. 자, 2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 추분계획에 따라서 재개발은 관리 추분계획으로 뭘 공부하죠? 주택, 부대, 분지시 아니고 뭐죠? 건축물. 지금 이거 대답 못하신 분은 좀 이런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지금 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지로 공부하는 방법 할 수 있잖아요. 관리 추분계획 방식으로 할 수 있고 환지로 공부하는 방법. 그때 재개발할 때 관리 추분으로 공부할 수 있는 대상은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그죠? 그 다음에 재개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는 토지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죠.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네,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잖아. 틀렸고. 재개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는 토지등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고 시장구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동의 요건이 맞죠?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잖아. 4번. 시장구수 등은 재개발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할 때 정비사업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사업비 일치를 하게 하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할 수 있죠. 재개발할 때 재산을 평가할 때는 시장구수 등이 선정 계약한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해서 재산을 평가합니다. 시장구수 등이 선정 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과 조합총회 의결로 선정 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가한 것은 뭐죠?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할 때 재산평가 방법이잖아.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그 공익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장군수 등이 일방적으로 선정 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해서 재산을 평가하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자, 21번에 네, 정답은 네, 옳은 거죠? 옳은 것은 아까 그렇죠. 3번. 재개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이 정답이 됩니다. 22번 보겠습니다. 2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조합의 조합은 자격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정비사업조합은 토지등 소유자로 한다. 맞죠? 재건축 사업은 토지등 소유자 중에서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에 해당합니다. 정확한데요? 틀린 거. 여러 명의 토지등 소유자가 하나의 시대에 속할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사람만 조합을 논다. 오케이? 두 개가 일지구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과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투유할 지구에서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가 아니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과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이 될 수 없다고. 이거 비교해서 외워야 되는데, 투기 가율주로 묶인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이후부터, 투기 가율주로 묶인 재개발 구역은 사업 관리 처분 계획인가 이후부터 조합은 지위를 양도 양수 못해요. 양수받아도 조합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야. 단 상속과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의 경우에는 조합이 될 수 있죠. 예외가 있단 말이야. 왜요? 상속과 이혼은 투기 목적이 아니고 불가피한 사정이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2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서 토지이용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렇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는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제기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 사업시행계획에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계획이 제기되잖아요. 이 위치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꼭 외워야 되는데, 이런 거 제가 수업할 때 다 찍어드린 거죠. 암기를 좀 하시라고. 암기를 꼭 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 네. 정비구로부터 200m 이내의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때는 사업시행계획을 할 때, 그렇죠.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에는 교육시설의 주거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폐지할 경우에도 시장으로서 변경 인가를 받는 게 원칙이고, 그때 정비사업이 10% 범위에서 변경과 관리충계 인가에 따라서 변경할 때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신고하면 되죠. 네, 틀린 것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24번 봅시다. 24번.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시장으로서 등이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준공인가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기준에 적합하면 입주 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에게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은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 해제 연수를 봅니다. 그리고 위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는 중요합니다.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중요한데. 그 다음에 4번. 조합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고시가 있으나도 1년 이내에 조합의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을 해야 한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에 따르는 이전 고시에 있는 때, 소유권 이전 고시에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14일 아니고 지체 없이 도시개발법상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환지 처분 공고 14일 내에 등기를 촉탁 신청해야 돼. 근데 정비법에서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법은 지체 없이 등기를 신청 촉탁, 도시개발법은 환지 처분 공고 14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 촉탁 이렇게 된다고 비교해서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